안녕하십니까. 2024년 4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25일 저녁에 고량주로 만찬을 했다. 뭐 이런 보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. 이 만찬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조국 대표가 22일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달라.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, 그러니까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바로 그 이틀 뒤에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회담이다. 끼어들라고 하지 마라. 이렇게 딱 잘라서 범야권 연석회의 뭐 이거를 거절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은 아니 아직 뭐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야말로 디스를 했습니다. 국회의원도 아닌데 근데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죠. 국회의원이 아닌 야당 대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실제 상당한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그 조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별도로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조국 대표한테 번개 모임을 제안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고량주 회동이다. 안국동의 중식당에서 1인당 한 병씩, 뭐 얼마나 큰 병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인당 한 병씩 고량주를 먹었고,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,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. 우리를 좀 안고 가라 이런 뜻이죠.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. 그게 이제 25일 고량주 만찬 회동, 그것도 고량주를 한 병씩 먹었다.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뭐 여튼 제법 뭐 회포를 풀었다. 그래서 뭐 조국을 견제한다 뭐 이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략적 번개, 뭐 이거 충분히 성공했다고 저도 보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. 어제죠, 어제. 자, 이렇게 이재명과 조국이 화해를 한 거죠, 일종의. 아, 우리 견제 없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. 제가 그 내용, 그 이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도 본질적인 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게 어제 하루 동안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걸 짚었는가 하는 걸 짐작하실 수 있다. 무슨 얘기냐면, 자, 26일 어제 아침에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여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죠. 우군으로서 상생, 협력, 연대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고, 조국혁신당의 관계자도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최소 187석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다. 무슨 얘기냐? 175석 플러스 조국혁신당 12석. 그래서 187석의 대표가 이재명이다. 그러니까 이제 양당이 함께 갈 것이다. 이렇게 조국혁신당에서는 한껏 기대를 보여가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죠. 민주당은 어떤가? 어제 아침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 전날까지의 상황에서 영수회담 빼놓으면 민주당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국혁신당과 특히 이재명 조국의 만찬회동 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? 근데 최고위원들 가운데 왜 한마디씩 하게 돼 있죠. 이재명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최고위원들도 아무도 이재명 조국 회동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. 그건 무슨 얘기냐?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, 조국 혁신당 견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를 이 대목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, 어느 매체를 봤더니 어떤 그 최고위원 한 사람은 아유 뭐 바쁜데 그런 것까지.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현안인데,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렇듯 한껏 기대를 보여가면서 자 앞으로 22대 국회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함께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, 그런 조국 혁신당의 반응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냉랭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누구도 이재명 조국의 고량주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. 이러니까 이제
고량주 한참 잘 마실 때는 뭐 양쪽이 뭐 의기투합하는 것 같더니 이제 술 깨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왔네? 각성했네? 각성이 술 깼다는 뜻 아닙니까? 이제 이런 의미,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뿐만 아니고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,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당의 어떤 나아갈 방향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늘 고민하는 자리 아닙니까?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 아니겠나. 두 당이 현 시점에서는 협력해야 할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? 그렇지만 어차피 다른 당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뭐 협력과 경쟁? 아니 뭐가 하는 거지요. 그런데 그 당은 우리랑 다른 당. 이걸 굳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당.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정당. 그 전날 고량주 회동을 할 때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찬바람이 쌩 부는 분위기입니다. 이것뿐만 아니고요. 또 매체들에 나오는 그 지도부 관계자 얘기를 보면 이 사실은 두 당의 공조의 핵심은 조국 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이거였거든요. 근데 이재명 조국이 고량주 회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공약 발표를 했다가 총선 후에 뭐 그렇게 되겠느냐 하다가 이재명 조국 고량주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봤더니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특정 정당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거나 의원을 꿔줄 수는 없다. 아니 그러면 총선 전에 원내교섭단체 열석 얘기를 공약했던 건 뭐죠?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안 봤나요? 이 반응은 역시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른 당이고 이제 총선 끝나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 단독 과반수가 됐으니까 뭐 조국 혁신당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다만 일부 법안의 공조 같은 데에서 뭐 패스트트랙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180석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뭐 그런 때는 같이 하고 웬만한 거는 다 우리 당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.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뭐 덕담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공조하고 뭐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해서 뭘 협의를 많이 하자 이렇게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놨지만 실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뭐 그거는 그냥 덕담이고요. 덕담이고요.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조국 혁신당 하고 뭐 손을 잡겠습니까?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술 깨보니 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.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. 제가 본질적인 부분,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 두 사람 다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. 물론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법조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죠. 자, 그 경우에도 사실은 사면 복권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사면 복권을 만약 조국 대표가 받았을 경우 이재명 대표는 결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.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최고 목표는 2027년 3월에 본인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해서 2027년 3월 대선에 나와서 당선되는 것이 목표인데 조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일찌감치 마무리돼서 만약에 뭐 국민 대화합 차원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. 이거에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.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건 변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
조국이라는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그건 알 수가 없죠. 그거야 앞으로 뭐 여러 단계, 여러 검토 과정이 필요한 거지만, 뭐 저는 뭐 이른바 대통합 뭐 이런 쪽에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확정된 사람은 정치권 인사라도 아니 뭐 국가 제도약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이제 다 과거에 대해 묻지 말고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 나갑시다. 내가 조국 대표도 만나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의 정무적 판단, 통치행위적 차원인데 지금 당장이야 뭐 조국 대표가 확정된다고 해서 사면복권 시킬 수는 없겠죠. 뭐 조국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그 움직임들 또는 뭐 부정적 견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시간이 좀 흐르면 그 여러 가지의 뭐 대통합 조치를 저는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없다. 늘 긴장 관계여야 된다. 그 장면이 어제 하루 동안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한두 명이 아니고 핵심, 그 지도부, 핵심, 일반 의원들까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고량주 회동, 이게 술 깨보니까 고량주 회동을 해가면서 그 이런저런 나눴던 얘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. 그런 거죠. 아마 앞으로는 뭐 일부 법안 공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고 아마 실무 협의 뭐 이런 거는 뭐 하는 척 할 겁니다. 그러나 하는 둥 마는 둥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냥 민주당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온 신경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 확정되느냐, 확정된 이후의 여권의 움직임, 아마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 경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참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만약에 확정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확정이 안 돼도 범죄 혐의자가 되는 겁니까? 아닙니까? 이 두 사람이 서로 그 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걸 뒤엎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영 못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또 현실이기도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두 사람 이런 관계에 있다. 앞으로도 아마 이런 관계가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